서울의 한 오래된 시장 골목에서 매일 새벽 가장 먼저 불을 켜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냥 반찬가게 할머니라고 불렀지만 그의 장부에는 아무도 몰랐던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장부에는 돈을 내지 못한 손님들의 빚이 아니라 할머니가 몰래 밥을 먹였던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뒤 그 장부 속 아이들 중 한 명이 양복을 입고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래 숨겨둔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자식 하나 없이 살았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그의 빈소에는 47명의 자식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깊은 가족이 되었던 한 시장 할머니와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동쪽 그새 작은 전통시장에는 30년 넘게 같은 자리를 지킨 반찬 가게가 있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순자네 반찬이었습니다. 가게 주인 박순자 할머니는 체구가 작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사람들은 그가 새벽 4시마다 가장 먼저 문을 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하루는 밥지는 냄새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장사할 반찬보다 먼저 커다란 솥에 아이들이 먹을 밥을 지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일을 하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시작은 2003년 겨울 가게 앞에서 오래 서 있던 초등학생 한 명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민호였습니다. 민호는 반찬을 사러 온 아이처럼 보였지만 손에는 돈도 없었고 눈은 진열대의 계란말이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아이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왜 혼자 있는지, 집은 어디인지, 밥은 먹었는지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찬밥이 남았다는 말로 아이를 앉혔습니다. 민호는 처음에는 고개를 숙였지만 결국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는 일주일에 2번, 때로는 3번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매번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남은 밥이 있으니 먹고 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순자 할머니에게 남는 밥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아이가 올 것 같은 날이면 일부러 밥을 더 지었습니다. 민호의 사정은 시장 사람들에게 조금씩 알려졌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 집을 떠났고 어머니는 병원과 일터를 오가며 아이를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넉넉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었고 자식 없이 혼자 살아왔으며 월세와 재료값을 걱정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밥 한 그릇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아이 앞에서 계산이 먼저 나오는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호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시장 안의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순잔의 반찬으로 찾아왔습니다. 부모가 늦게까지 일하는 아이, 급식이 끝나면 저녁을 굶는 아이, 도시락을 가져오지 못해 점심시간마다 밖으로 나가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아이들을 손님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올 때마다 이름을 묻고 조용히 장부 한쪽에 적어 두었습니다. 장부의 제목은 외상장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적힌 것은 받을 돈이 아니라 잊지 않기 위한 이름들이었습니다. 민호는 중학교에 들어가며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사춘기와 가난이 함께 오면 아이는 도움을 고맙다고 말하기보다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마음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밥을 줄 때마다 선심처럼 굴지 않았고 심부름값이라며 아이 손에 반찬을 들려보냈습니다. 어느 겨울 민호의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병원비가 급해졌고 민호는 학교를 그만둘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자 할머니는 장사를 마친 뒤 오래된 통장을 꺼냈습니다. 통장에는 그가 몇 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직접 주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상처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시장 상인의 이름으로 병원비 일부가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민호는 나중에야 그 돈의 출처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할머니는 별일 아니라는 얼굴로 김치통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날 민호는 처음으로 할머니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대답 대신 밥부터 먹으라고 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고등학생이 되었고 어떤 아이는 취업을 했으며 어떤 아이는 지방 대학으로 떠났습니다.
민호는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그는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들어갔고 사회복지를 전공했습니다. 그가 사회복지를 택한 이유를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민호에게 그 전공은 배운 것이 아니라 시장 골목에서 이미 받은 것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민호는 아동복지기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배고픈 아이가 도움을 청하는 방식은 언제나 직접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가 말없이 과자 진열대를 보는 눈빛, 급식 시간 뒤에 혼자 남는 습관, 물을 자주 마시는 행동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그럴 때마다 할머니처럼 물었습니다. 배고프냐고 묻지 않고 남은 밥이 있으니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순자 할머니의 가게는 점점 낡아갔습니다. 시장은 재개발 이야기가 돌았고 젊은 손님은 줄었으며 할머니의 허리도 점점 굽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가게를 접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장부에 아직 가끔 찾아오는 이름들이 있다며 조금만 더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장부에는 민호의 이름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 어른이 된 지 오래였지만 할머니에게 민호는 여전히 밥을 더 먹어야 하는 아이였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민호가 10년 만에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은 어른이 되어 있었지만 가게 문 앞에서는 다시 아이처럼 멈춰 섰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를 알아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변했지만 밥상을 앞에 두고 미안해하던 눈빛은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민호는 할머니 앞에 서서 오래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지금 돌보는 아이들 중 절반은 그때 자신과 닮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준 밥이 한 끼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굶지 말라는 말이었고 포기하지 말라는 허락이었으며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끝까지 대단한 일을 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밥이 있으면 나눴고 아이가 오면 안 쳤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밥 한 그릇이 하루를 살리는 음식이지만 어떤 아이에게는 인생 전체를 버티게 하는 기억이 됩니다. 민호는 할머니의 낡은 가게를 고쳐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먼저 장부를 하나 건넸습니다. 장부 안에는 47명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던 반찬, 알레르기, 졸업한 학교, 마지막으로 찾아온 날짜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장부를 보며 할머니가 단순히 밥을 준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존재를 기억해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민호는 장부 속 이름들을 하나씩 찾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원이 된 사람, 간호사가 된 사람, 택배기사가 된 사람, 엄마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놀랐습니다. 그러나 순잔의 반찬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대부분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을 버티느라 바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모두 같은 밥상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뒤 순자 할머니의 가게 앞에는 작은 현판이 걸렸습니다. 순자 밥상,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은 동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현판을 만든 사람들은 장부 속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아 시장의 어려운 아이들에게 저녁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밥을 지을 차례라고 말하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순잔의 반찬에는 다시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할머니 혼자 밥을 짓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아이들에게 순자 할머니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했지만 배고픈 마음을 알아보는 법을 누구보다 잘 가르쳤습니다. 시간이 지나 순자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가게 문은 잠시 닫혔지만 순자 밥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부 속 아이들은 돌아가며 병실을 찾았습니다. 누군가는 과일을 가져왔고 누군가는 아이 사진을 보여주었고 누군가는 그저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들을 볼 때마다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떤 이름은 조금 늦게 떠올랐지만 좋아하던 반찬은 끝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2023년 봄,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은 많지 않았지만 밥으로 이어진 가족들이 줄지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박명록의 자식이라고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순자 밥상 일기, 순자 밥상 이기처럼 자신들이 받은 밥의 순서를 적었습니다. 민호는 영정 앞에서 오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피로 이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삶의 방향을 바꿔준 가장 깊은 어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순잔의 반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간판은 그대로 남았고 그 안에서는 매일 저녁 아이들을 위한 밥이 지어졌습니다. 민호는 할머니의 장부를 새 장부로 옮겨 적었습니다. 첫 장에는 이런 문장이 쓰였습니다. 밥을 준 사람은 사라져도 밥을 받은 사람은 다시 밥을 짓는다. 이 이야기가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이유는 거창한 기적 때문이 아닙니다. 너무 익숙한 밥 한 그릇 안에 누군가를 살리는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가난은 아이를 작아지게 만들지만 어른의 조심스러운 카인니스는 아이가 다시 자기 이름을 크게 부를 수 있게 합니다. 순자 할머니는 세상을 크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린 아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또 다른 아이들의 하루를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 한켠에 따뜻한 밥상처럼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감동의 기록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오래 잊히지 않을 사람의 마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